자, 안녕하세요. 알루미늄 생산 공장에 다니고 있는 42살 김규창이라고 합니다. 미대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미대 출신이 어떻게 공장 근무를 하게 되셨는지. 지금 제 나이가 40대잖아요. 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쪽 계통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악조건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진 못했죠.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 지금은 이게 많이 좋아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위험 요소도 많고 이런 일을 제가 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40살 넘을 때까지 살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구나. 40년 동안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독면도 쓰고 일하시고. 이 분야가 있어요. 잭공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잭공장에서 녹인 거를 이제 알루미늄을 재생산하는 그 잭공장에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있었어요. 방독면을 써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랑 좀 아는 소개로 가긴 했지만 제가 이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방독면을 쓰니까 막 숨이 막혀서 내년까지 내가 이 방독면을 계속 쓰면서 여름을 또 버틸 자신이 없을 것 같고 그게 마치 막 영화처럼 안개 속에 있는 느낌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면접을 걸어 갔을 때 그 안개에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뿌연돼서.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40대에서 가장 젊은 날에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적응돼 있다, 인이 배겼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사람이 진짜 죽을 만큼 못할 일은 아니야. 근데 인이 배겼다와 안 배겼다의 또 차이가 엄청 크다. 제가 어쨌든 40평생 그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낯설잖아요. 엄청 이거는 초원위에 버려진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 분야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아버지가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런 계통이 있고 이 계통에서 네가 오랫동안 스펙을 쌓게 되면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저한테 옛날부터 많이 주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려고 했죠. 그리고 좀 방황이 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경비업이나 어떤 삼성바이오의 소독일 하는 그런 일을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제가 방황의 시기에 그냥 선택한 직업입니다. 그때 방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마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야, 너 이럴 거면은 너 그냥 조용히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자.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이야기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본인이 하시던 일은 안 시키려고 하시고. 결국에는 돈이죠. 왜냐면 일반적인 직장에서 우리가 주간근무 하는데 300 벌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세금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정확히 월급을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웬만한 중견 대기업 정도 되는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위험수당이 거기에 붙긴 하지만 그런 돈을 신입사원이 벌기는 힘들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 전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을 떼고. 거의 연봉 5천 원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연봉을 신입으로 제가 아무 뭐가 없는데 가서 받을 수 있는 곳은 정말 열심히 하루에 14시간씩 유통 쪽도 있고 있는 건 알아요. 그 노동 강도에 대비해서는 위험이 좀 붙긴 하지만 그렇게 벌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업종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 벌기가 너무 쉽지 않아. 이혼하셨잖아요. 네. 네, 이혼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날짜, 이렇게 시간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42살이잖아요. 32살에 결혼을 했고 3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이 미술 관련된 일을 7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림을 좀 판매하는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고 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가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그게 꼬이기 시작한 거죠. 가게가 잘 안 됐어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가 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혼 사유 중에 특별하게 얘기를 못하면서 하는 이유가 딱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격 차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뭐 연애하듯이 오는 그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 사는 게 너무 방향이나 이런 어떤 다양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제 터진 거죠. 조금씩 쌓여가면서 감정적으로 경제적인 사유도 있고 그러면서 뭐 이혼
이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1년 정도 겪었습니다. 서로 노력을 했는데 많이 힘든 그 시간을 겪다가 이제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죠. 3년 뒤에. 지금 제주도에서 사업은 어떤 거 하셨던 거세요? 도시락 가게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도시락 슈림프 그 하와이 그 새우가 유명해요. 멕시코인들이 이주했을 때 그거를 이제 아이템으로 해서 엄청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제주도에는 이게 없을 거야. 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요거를 내가 언젠가 나이 먹으면은 가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빨리 온 거죠. 빨리 와서 했는데 아이템은 괜찮았어. 왜냐면 다들 잘 안 됐는데 다 그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아이템은 정말 특허까지 냈거든요. 특허까지 내서 도시락 가게를 이제 원래는 트럭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주도는 그게 허가가 안 돼요. 왜냐면 그 불법 노점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없었거든요. 스티브 트럭 새우라는 그걸로 이제 했는데 성수기 때는 잘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아름아름 오더라고요. 전화도 매년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블로그로 막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평상시 비수기 때는 안 됐습니다. 거의 뭐 월급도 안 나올 정도로. 그 새우가 단가 세잖아요. 성수기 때 그걸만 벌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결국에는 잘 안 됐죠. 제주도라는 곳이 성수기하고 비수기 때 워낙 차이가 큰 곳 중에 한 곳이라. 근데 더 웃긴 거는 몇 년 뒤에 그 아이템이 또 대박 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렇더라고요. 너무 빨랐나? 인생의 타이밍이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빨랐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야, 너 옛날에 너 했던 그 아이템이 지금 대박 치고 있어, 제주도에서. 그 소식을 이제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씁쓸했어.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였나 봐요. 이게 뭐 사주나 이런 것도 저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걸 절신하진 않는데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주에서.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그 사주가 모든 걸 바꿔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사주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마가 꼈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실 때 사건 사고 같은 건 없으셨나요? 지금 제가 그 제 공장을 퇴사를 하고 그 알루미늄 생산 공장 주조 공장에서 지금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사건 사고는 위험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솔직히 수시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엄청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고 용탕이라고 합니다. 용탕. 알루미늄을 녹이면은 그 물이 형성되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 사고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습기나 이런 이제 여름 뭐 장마 기간 이렇게 한번 습기가 이제 있는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폭발을 해요. 그럼 그거를 뒤집어 써서 사고가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 업계에서 번번이 있었고 그 지게차 사고가 또 날 수 있는 지게차는 많이 쓰잖아요. 다른 공장들도 그 뒤가 잘 안 보이고 그 뒤 그 뭉통한 그 무게 찌게 되면은 그냥 깔리는 거죠. 위험은 수시로 있습니다. 그 폭발 사고가. 오늘 이러다가 여기 눈썹이랑 이쪽이 탔어. 저희가 그 뿔 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데피는 거를 불을 껐는데도 잔불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지나가다가 그 입구에서 여기가 갑자기 싹 탄 거예요. 다행히 화상은 입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그럼 이제 공장 다니시는데 네네.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분들 많으시죠?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없으면 공장이 못 돌아가겠죠? 그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해왔잖아요. 맞아요. 특히 여기 화성의 그 단지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이 있고 다 베테랑이 됐죠. 다들 오셨을 때는 일을 배우는 단계였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저희 공장도 지금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 용해 공장 그 알루미늄 생산 그런 공장이 제가 굉장히 젊은 축에 껴요. 40대 초반이. 거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 중반 후반까지도 있고 뭐 이 일은 뭐 70대까지도 뭐 이렇게 힘만 쓸 수 있으면은 그 거동하시고 지게차 운전하고 그러면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또 안 하려고 하고 위험하고. 근데 외국인 분들은 거기를 채워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그 일에 대한 부분이나 스킬이 그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 관련된 영상들 보면 댓글에 외국인 근로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저희 나라는 지금 뭐 그런 3대 업종에서 그분들 없으면 누가 일합니까? 젊은 분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비중이 많이 없어요. 제 40대 제 나이도 굉장히 젊은 축이에요. 거의 20대에 가까운 나이라고 보면 돼요. 이 계통에서는. 저 20대 분들이 사무실로 가면 사무실로 갔지. 좀 연봉이나 월급이 적어도 그런 일보다는 좀 사무실 쪽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도 힘든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 지금 또 퇴사를 하고 공장에서 다른 쪽에 이제 알루미늄 생산 그 공장에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게 뭐 보장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거를 뭐 5년, 10년 목표로 내가 꼭 다녀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지금 견디는 중이고 369, 10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지금 3개월을 이제 버티면 6개월 또 버텨내고 뭐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도저히 저도 아, 이거 위험하고 힘들겠는데? 그러면 저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전 공장에서 이제 6개월 차 때 네. 퇴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방독면을 쓰고 하는 일인 거를 제가 알고 들어왔지만 이 방독면을 실제 쓰고 뭔가 사람이 움직이면서 땀을 흠뻑 흘리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군대에서 방독면 쓰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버겁잖아요. 군장 메고 막 산 오르고 막.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스 살포할 때나 방독면 쓰지 군대에서도 방독면 쓰고 우리가 한여름에 어디를 막 오르고 막 그런 거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공장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공장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공기가 안 좋아요. 그 사이사이에서도 그게 들어오고 먼지가 그러니까 제가 비염도 있고 심하고 그러니까 기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 다음 해까지 버틸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또 안 하던 그 반복적인 일 자체가 저도 몸에 또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 게 이제 막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가장 큰 거는 이제 방독면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은 오래 못 하겠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죠. 회사 하시고 나셔서 네.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그전 공장이랑 여기 공장이랑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알루미늄 그거 자체를 생산을 주저하는 그 과정이 또 틀리고 여기서는 또 다른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여기 다니고 있던 제 사촌 동생이 또 이쪽에서 10년 이상 기술자예요. 그 친구의 추천이 있었어요.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새로운 걸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근데 또 아버지랑도 이야기를 또 해보니까 네가 지금 거기에서 방독면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걸 또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너한테 나중에 기술이 되면은 힘들긴 해도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또 의견을 또 상담을 받고 사촌 동생도 있겠다 해서 아 다시 한번 또 해볼까. 환경도 알루미늄 생산 공장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그런 곳이라는 부분을 듣고 이제 간 거죠. 실제로 가니까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위험하긴 한데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엄청 그 깨끗하게 돼 있는 새로운 신축 공장이었어요. 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정말 내가 힘든 위험한 일에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내 40대 어떤 그런 그 위험한 일이다. 아, 한번 해보자. 배워보자. 해서 가게 됐습니다. 퇴사 후에 만약에 공장에서 일한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공장 분야에선 아기 같은 존재인데 제가 제 공장 6개월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그 위험한 지금 알루미늄 그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조언이라는 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그 돈이냐 그런 부분에 비중을 좀 두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공장이나 그 다 분야가 있잖아요. 생산 뭐 3D 보면은 이런 용해 부분도 있고 아니면 생산 제조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 보면은 12시간 막교대 뭐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몸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금속계 좀 위험한 그라인더 이런 걸 만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나는 돈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선택하셔도 충분한 그 어떤 일한 만큼의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위험한 거 그리고 고된 업무 그 주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리듬 그런 게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해보고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감을 모르겠으면은. 다들 일의 그 강도가 틀리잖아요. 힘든 육체 노동을 해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무 업무만 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 다 업무 감도가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틀리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교대라고 하죠. 2교대. 2교대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공장이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장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솔직히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평일에 남들 뭐 이렇게 일할 때 그때 조금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뭐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있고, 뭐 병원 가고 뭐 이 정도인데, 솔직히 그냥 주말에 쉬는 게 좋죠. 밤에 일한다는 거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때 또 잠 안 자고 뭐 깨어 있고 그게 자꾸 뒤죽박죽 되면 몸이 안 좋습니다. 저도 전 직장에 야간만 하는 일을 했었는데 상당히 몸이 안 좋아서 그 일도 이제 3년 정도 다니고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단점이 조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며칠이라고 며칠 쉬시는 거예요? 4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데, 그거 부분에서는 조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통은 5일하고 이틀 쉬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주간을 4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야간에 출근하는 거니까 야간 4일을 또 시작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박 3일을, 그러니까 3박 4일을 쉬는 느낌. 근데 이제 야간을 하고는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야간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자고 그러면 이제 저녁이잖아요. 그럼 밥 먹고 또 자면은 오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3박 4일을 쉬었기 때문에 그게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새벽 몇 시까지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야 좀 아침 좀 챙겨 먹고, 식당 가서 아침 챙겨 먹고 5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의 교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날 이제 또 5시 반에서 40분 오후에 교대를 받는 거죠. 그런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주야로. 그러니까 12시간 맞교대 자체도 물론 시간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시간을 따지면은 거의 이제 오늘 저녁에 저는 이제 적어도 9시에는 자야 돼요. 업무를 소화를 하려면은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리듬 맞추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리듬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간 근무를 하고 또 다시 야간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헷갈리죠, 몸이. 뇌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뭐 힘든 일을 하고 조금 뭐 피곤해도 돈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니까. 뭐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지만 다 채울 수는, 욕망은 다 채울 수 없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저도 그런 게 목표이긴 있는데 제가 그때까지 질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확답을 할 수 없죠.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 작가 생활을 그러니까 아예 놓은 건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전시도 계속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 일을 막 이것저것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림을 좀 자유롭게 경제적인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그리기 위해서 직업적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던 거고, 그게 목표죠. 바닷가 있는 곳에 작은 집에서 민박집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저만의 그림 그리는 아뜰리에, 그림도 좀 그리면서 제가 예술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빠지면서 작가로서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제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꿈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 공장 생활도 도전하고 있는 거고, 예술 계통에서 잘 풀린다는 거는 솔직히 힘든 얘기예요. 왜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정감 있게 오랫동안 나이 70, 80 될 때까지 내가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반이. 다들 금수저가 아니니까. 그런 걸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공장 생활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들 가슴에 하나씩 꿈꾸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든.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한 여정과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이제 인생에서 80으로 저는 보는데 반 정도를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지금 이 짠에서 제가 육체노동으로는 가장 지금 젊을 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이 여정을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 제 인생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가장 재밌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생에서 이제 이것저것 뭐 결혼도 해보고 뭐 쓰고 단맛을 어느 정도 느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림을 시작할 때도 그림이 무한하게 나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는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또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마무리 인사는 이미 한 것 같은데, 제 인생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인터뷰도 좀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느낌? 질문 하나하나를 제가 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재미있게 인생의 한번 스토리를 풀어보는 앞으로의 저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감성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